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요. 찾아보니까 마지막 영상이 거의 1년 전이더라고요. 저도 업로드 날짜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동안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지고 영상 찍는 거를 깜빡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저런 변화들이 많이 있었고 또 취업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이제 인턴으로 1년 정도 생활을 하고 작년 8월에 정규직 전환이 돼서 지금은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규직 이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학사로 졸업을 하고 외국계 대기업 AI 엔지니어가 됐는지,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요즘 후배들을 보면서 느끼는 솔직한 취업 시장 분위기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디테일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 스펙 먼저 전체 공유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저는 한국외대 정보통신공학과를 주전공으로 했고 컴퓨터공학과를 부전공으로 해서 25년에 졸업을 했고요. 학점은 4.5점 만점에 3.75입니다. 석사는 하지 않았고 학사 졸업까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 때의 스펙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스펙으로 인턴에 합격이 된 건데요. 우선 저는 3학년 때부터 학부연구생으로 MGC랩이라는 네트워크 관련된 연구를 하는 연구실에서 학부연구생을 한 6개월 정도 진행을 했고요. 이 연구실은 사실 AI랑 그렇게 관련이 있지는 않은데 데이터 전송 관련된 알고리즘 짜는 연구를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4학년 때는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회사에서 6개월 정도 AI 엔지니어 인턴을 했었고 거기서는 이제 간단한 모델링이랑 플러터로 이제 AI 모델을 플러터 앱에 연동시키는 작업까지 진행했습니다. 저는 좀 바깥 활동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해커톤 수상이 꽤 있습니다. 2023년 용인시 SWAI 해커톤 특별상 ICT-AES라는 논문 학회에서 베스트 페이퍼 어워즈 하나를 또 수상을 했고 캡스톤 디자인 우수상, 2024년 KHTML 해커톤 우수상, 2024년 홉스톤 우수상, 리튼 AI에서 진행했었던 AI 아이데이션 해커톤 입상까지 받았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코딩존 조교 활동도 꾸준히 진행을 하면서 SW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대외 활동도 몇 가지 했는데요. 2023년에 한국데이터진흥교육원에서 자연어 처리를 활용한 딥러닝 심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네이버 AI 부트캠프를 참여했습니다. 논문도 하나 작성을 했는데요. 2024년 IEEE 비컴 학회에서 자연어 처리 관련한 논문 하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외 활동으로는 MLSA라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진행하는 학생 앰버서더를 1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이게 이제 학부 때 스펙이었고요. 이 스펙으로 저는 인턴을 합격을 했고 인턴 기간 동안 또 1년 정도 꾸준히 회사 내 해커톤을 나가서 1년에 2번씩 수상을 하고 또는 회사 밖에 있는 다른 해커톤을 또 대학교 친구들이랑 나가서 수상을 했고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는 사실 저는 특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인턴을 하면서는 총 5건의 AI 관련된 미국 특허를 제출을 해서 파일드가 됐습니다. 우선 이게 제 스펙의 전부이고요. 엄청난 명문대도 아니고 석사도 졸업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데도 외국계 대기업 AI 엔지니어로 인턴으로 들어갔고 1년 동안 열심히 버텨서 정규직 전환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정규직이 전환되고 나서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요. 저는 지금 한국 AI 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크게는 2가지 정도 일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현업 프로덕션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가 가전 회사이다 보니까 가전 안에 들어가는 모델을 모델링하는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내부에서 최대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다 AI를 활용해서 자동화시키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 출장 경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원래 보통 회사들은 다들 외부 시스템을 돈 주고 사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설계를 해서 전체 출장 경비 시스템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했고 한 나라에서만 한 달에 3만 건 정도 자동화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AI 인프라 구축 쪽인데요. 사내에 이제 여러 AI 팀들이 쓰는 MCP 게이트웨이를 설치를 해준다거나 LLM 라우팅하는 프록시 서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엔지니어링에 강화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턴 때는 되게 좀 배우는 사람의 이미지가 강했었고, 지금은 정규직이 되고 나니까 회사의 좀 핵심 시스템들을 많이 맡겨주시고, 그걸 이제 책임지고 운영하는 포지션으로 넘어온 느낌입니다. 그럼 제가 과연 어떻게 붙었을까요? 저도 솔직히 제가 붙을 줄은 몰랐는데요. 제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실력만으로 된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 운도 따라준 것 같아요. 일단 회사 자체가 정규직 TO가 1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그래서 인턴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게 사실 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TO가 나오도록 열심히 기다리면서 또 주변 직원분들의 뭐 인사평가라든지,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 사람과 같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1년 동안 저를 지켜보면서 평가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과정 자체가 되게 긴 호흡의 게임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실력은 약간 입장권 같은 느낌이고, 운과 평판은 출입증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력이 없으면은 애초에 면접장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 실력만 있다고 또 정규직이 보장되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1년 동안 어떻게 일했는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됐는지도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턴 1년 동안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했냐면요. 첫 번째로는 시키는 일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턴이면은 보통 주어진 태스크만 처리하고 끝내기 쉬운데, 저는 처음부터 내가 주도하는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 경비 자동화 시스템 같은 것들도 제가 처음부터 책임진 프로젝트였고, 특허도 먼저 계속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출원까지 주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시키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사람이 없으면은 이 프로젝트가 돌아가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상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제 풀을 의도적으로 더 넓혔습니다. AI라는 직무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유동적이거든요. 그래서 한 팀에만 갇혀서 그냥 일을 하는 것보다 다른 부서와 협력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 팀의 일만 한 게 아니고 다른 부서랑도 되게 적극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거리들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서 코드를 마이그레이션 하고 싶다던가 코드 리뷰 자동화를 진행을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 AI 팀이 가서 같이 회의하고 요구사항을 다 받아들여서 PR 리뷰 자동화 서비스를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그 부서에 특화된 언어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자동화 서비스를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최대한 다른 부서에도 도움을 많이 주려고 했고, 그렇게 도움을 줬을 때 또 그 부서에서도 나중에 계속 협업을 하자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 제안들이 많이 오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회사 안에서 저를 아는 사람, 저랑 같이 일해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고요. 이게 나중에 정규직 전환 평가를 받을 때 굉장히 좋게 작용했다고 들었습니다. 외국계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평가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딱 나의 팀장님 한 명만 나를 좋게 평가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여러 부서 사람들이 이 사람과 같이 일해보니까 너무 괜찮다라는 평판이 계속 쌓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는 회사 일 말고도 사내 해커톤 같은 것들을 꾸준히 나갔는데요. 제가 그냥 해커톤 자체를 재미있어하고 좋아하기도 하지만 회사 내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에 계속 참여를 하면서 좀 적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했고, 그렇게 해서 1년에 2번씩 사내 해커톤 수상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상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규 업무 외 시간에도 자발적으로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거를 꾸준히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 두 번째랑 비슷하기는 한데, 이 부분은 외국계 회사라서 제가 더 신경을 썼던 부분인데요. 사람들과 얼마나 잘 섞여서 지낼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외국계는 생각보다 이 사람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조직 안에서 얼마만큼 잘 섞이는 사람인가라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 외적으로도 사람들이랑 영어 코딩 스터디나 또는 중국어 회화 이런 것들을 꾸준히 했고요. 뭐 사내 독서 동아리나 보드게임 동아리 같은 거를 함께 참여를 하면서 업무 외적으로도 사람들이랑 계속 네트워킹을 꾸준히 쌓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인맥을 쌓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신뢰 관계를 쌓을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환 심사 때 좋은 쪽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독서 동아리랑 보드게임 동아리를 하면서 같이 워크숍도 가고 회식도 하면서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 사람한테 맡기면은 끝까지 해낸다 라는 그 신뢰랑 이 사람은 어디서든 같이 일하고 싶다 라는 평판, 이 두 가지를 의도적으로 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무거운 현실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팀도 그렇고 다른 팀들도 그렇고 1년에 인턴 한 명을 뽑을까 말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규직은 거의 안 뽑는 분위기입니다. 작년에 제가 운 좋게 정규직 전환이 되기는 했지만 그 뒤로 들어온 인턴분들 중에서는 안 된 분들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인턴을 연장을 하면서 기다리는 분들도 계세요. 솔직히 1년 전이랑 비교해도 체감상 더 빡빡해진 느낌이 들긴 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은 사실 AI 쪽은 워낙 LLM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채용이 더 보수적으로 바뀐 것 같고요. 회사 입장에서도 신입을 많이 뽑는 것보다 그냥 원래 있는 관리자들에게 AI를 더 잘 쓰게 가르치는 게 일의 효율성이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검증된 소수를 키우는 방향으로 많이 회사가 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취업 분위기를 보면 솔직히 마음이 좀 좋지 않아요. 스펙은 점점 다들 좋아지는데 자리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이 솔직하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딱 하나 작년이랑 달라진 느낌이 있다면 AI가 너무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석사를 따야만 무조건 AI 엔지니어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조금씩 깨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 1, 2년 전만 해도 AI는 무조건 석사였는데 학사인 친구들을 보면은 취직을 다들 꽤 잘 했고요. 요즘에는 회사에서 학벌보다는 이 사람이 실제로 뭘 만들어 봤는지, 얼마만큼의 잠재적인 능력이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거든요. 저도 면접 때 학회 논문 위주로 얘기하지 않고 제가 만든 시스템 처리량,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질문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학력이라는 진입 장벽이 낮아졌지만 증명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은 더 커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스펙으로 1차 필터링을 했다면 이제는 모두가 비슷한 선상에서 진짜 실력으로 경쟁을 하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었죠? 그래도 진짜 솔직하게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요즘 취업시장의 분위기도 한번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최대한 시간을 많이 내서 좀 더 새로운 영상 많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